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다리를 칼로 찌르듯이 밀려오는 통증에 당황하셨던 기억 아마 많으실 겁니다. 저는 47년 경력의 응급의학 전문의 김진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걸 그냥 흔한 일로 넘기시지만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에 76세 이영호 어르신이 오셨어요.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부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진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조금만 늦었더라면 폐로 혈전이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단 한 번이라도 다리에 쥐가 난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실제 사연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방금 말씀드린 76세 이영호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혈압약만 드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병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잠들 때마다 왼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뭐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매일 밤으로 늘어났고 쥐가 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한 번 쥐가 나면 30분 이상 아프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왼쪽 다리가 평소보다 굵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셨는데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하고 붉은 빛이 돌더라고요. 가족들이 할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라고 권했지만 이런 걸로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겠나라며 미루셨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가족들이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게 된 거죠.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었어요. 다리 혈관에 피떡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떡의 일부가 폐로 올라가면서 폐색전증 초기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그냥 다리에 쥐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병이었다니 정말 놀랐다고 하세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쥐가 나는 게 아니라 함께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고 피부색이 변하고 나중에는 숨까지 차게 된 거죠. 이런 증상들은 절대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정말 활동적이신 분이에요. 평소에 집안일도 척척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난달에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으셨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다니면서 놀이기구도 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심한 통증이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너무 아파서 아이고 하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옆에서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깨셨어요. 할아버지가 다리를 주물러주고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에 또 쥐가 나고 그렇게 1시간 넘게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무리를 했나? 손주들한테 민폐를 끼쳤나? 하면서 자책하셨어요. 다음 날도 다리가 뻣뻣하고 아파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평소에 비해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근육 피로가 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물을 너무 적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3잔, 4잔 정도만 드시고 계셨어요. 게다가 그날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물 보충은 제대로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 경련이 심하게 온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하루에 최소 1.5리터, 2리터는 물을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날에는 바나나나 이온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하라고 했죠. 할머니는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기 힘든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지금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손주들과 나들이도 다시 즐겁게 다니시고 계세요. 3번째 사연은 68세 김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특별한 병은 없으셨지만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새벽 3-4시쯤에 규칙적으로 쥐가 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밤 쥐가 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 계속 피곤하셨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안 됐죠.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혈액 검사, 신경 검사 모두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수면 자세에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엎드려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무릎을 구부리고 웅크리고 자는 자세였죠. 엎드려 자면서 발끝이 아래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을 유지하니까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다가 조금 움직이면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수면 자세를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자세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자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겠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밤 쥐나는 고통을 생각하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잠이 안 온다고 불편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쥐나는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2주 후부터는 많이 적응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쥐가 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자세가 더 편하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밤에 푹 자게 되니까 낮에 기운이 넘친다고 하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전의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 보인다며 신기해하고 계세요. 네 번째 사연은 74세 정명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6개월 전에 약을 바꾸셨어요. 기존 약이 효과가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약으로 처방해 주신 거였죠. 약을 바꾸고 나서 혈압은 잘 조절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었어요. 입맛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안 됐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혈압약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심한 쥐가 났어요. 그것도 양쪽 다리에 동시에요. 너무 아파서 응급실까지 오게 된 거죠.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전해질 수치가 많이 이상했어요.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았어요.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혈압약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동시에 몸속 전해질도 함께 배출시키거든요. 할머니는 약을 바꾼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물을 적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해질은 계속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안 된 거죠. 저는 할머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정했어요. 그리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했죠.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요거트 같은 음식들이요. 그리고 물도 하루에 1.5리터는 드시라고 했어요. 2주 후부터 확실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쥐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운도 다시 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할머니는 약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하세요. 5번째 사연은 70세 한상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꾸준히 약을 드시고 관리를 잘 하셨는데 최근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에 2~3번씩 깨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낮에도 종아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당뇨 있는 사람은 원래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권하셔서 오게 된 거죠. 검사 결과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어요.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으로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특히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시작했어요. 혈관 확장제도 처방하고 생활 습관도 바꿔보라고 했죠. 특히 다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안 되고 가벼운 산책이나 발목 운동 정도로 시작하라고 했죠. 그리고 매일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라고 했어요.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쥐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다리 저림도 덜해졌어요. 3개월 후에는 많이 개선되었어요. 밤에 쥐나서 깨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낮에도 다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당뇨가 이런 증상까지 일으킬 줄 몰랐다고 하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혈당 관리와 함께 혈액순환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마지막 사연은 66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머니는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쥐가 나는 시간이 거의 일정했다는 거예요. 새벽 2-3시쯤에 규칙적으로 쥐가 났어요. 할머니는 시계 맞춘 것처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할머니만의 특별한 습관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셨어요. 그것도 몇 년째 그렇게 지내고 계셨던 거죠. 게다가 낮에도 물을 많이 안 드셨어요. 하루에 물 4-5잔 정도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던 거예요. 특히 새벽 2-3시는 우리 몸이 가장 탈수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동안 8시간 정도 수분 섭취가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여기에 평소 수분 섭취까지 부족하니까 더 심한 탈수가 온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야간뇨가 걱정된다면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만 조금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물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잠 못 잘 텐데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전에 500ml, 점심시간에 500ml, 오후 3시까지 500ml, 저녁 6시까지 300ml 이렇게 나눠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목이 마를 때만 한 모금씩 드시라고 했죠.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힘들어 하셨어요. 낮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한 번은 더 깨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리에 쥐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새벽에 규칙적으로 나던 쥐가 일주일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몸이 수분에 적응하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다시 줄어들었고
다리 쥐는 거의 나지 않게 되었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셨어요. 다리에 쥐나는 일은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지셨어요. 여기서 47년 응급의학 전문의로서 오늘 사연들을 종합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리 쥐남의 6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영우 할아버지 사례처럼 심부정맥혈전증, 한상윤 할아버지처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대표적이에요.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수분 부족, 정명숙 할머니의 약물 부작용, 최영희 할머니의 만성 탈수가 여기에 해당해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생깁니다. 셋째, 근육 과다 사용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평소보다 과도한 활동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해요. 넷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김재호 할아버지 사례처럼 무릎을 굽히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꺾인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다섯째,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특히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여섯째, 노화에 따른 자연적 변화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어요. 위험한 신호와 안전한 신호 구별법입니다. 단순한 근육 피로로 인한 쥐는 보통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몇 분 내에 풀리며 특별한 다른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위험한 신호는 다릅니다.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있으면서 쥐가 난다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해요.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오늘 사연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다리 쥐남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영우 할아버지처럼 혈전증이나 한상윤 할아버지처럼 당뇨 합병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약적 치료가 필요해요. 특히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리 쥐남을 예방하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김재호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수면 자세만 바꿔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가 기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 늘리기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최영희 할머니 사례처럼 수분 부족은 쥐남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에 1.5리터, 2리터 정도를 나눠서 드시되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세요.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 유제품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시간 같은 자세 피하기.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하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10회,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복용약물 점검하기. 정명숙 할머니처럼 약물 부작용이 원인일 수 있어요. 새로 약을 바꾼 후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는 마시고요. 응급처치 4단계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4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종아리 근육 부드럽게 마사지.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가라앉으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지나치게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5분,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그 지점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가 승산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10분,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한 정도로 조절하세요. 위험 신호 5가지입니다. 다음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질 때, 이영우 할아버지처럼 붓기, 열감, 피부색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피떡이 폐로 올라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 보통은 10분, 20분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로 급성 동맥 폐색 같은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119에 즉시 연락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 때,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 상태일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쥐가 더 잘 나는 거 아닌가요? 답변은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쥐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강화해서 예방해 줍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다음 질문은 바나나가 예방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답변은 네, 실제로 도움됩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근육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취침 1시간, 2시간 전 바나나 한 개가 좋은 간식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괜찮나요? 답변은 네, 예방 차원에서 하루 한두 번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단, 피부가 약하거나 멍이 잘 드는 분은 강한 압력은 피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분의 사연을 통해 다리 쥐남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이영호 할아버지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 김재호 할아버지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바른 수면 자세, 자기 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약물 점검.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다리 쥐남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쥐가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4단계 응급처치를 기억해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편안한 다리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